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배신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그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의 비난과 시누이의 폭행에 쓰러졌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임신 초기, 그녀의 뺨을 때린 손찌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이 그녀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고디어 시댁 식구들은 딱 일주일만 일하며 그녀의 공간을 침범했고,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의 명의까지 공동 소유로 바꾸라며 압박했습니다. 남편마저 고개를 돌리고 둘 다 진정하라며 회피했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시누이의 아직 제대로 된 생명도 아닌데 라는 망언과 함께 그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감정은 버리고 오직 기록으로, 증거음으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법적 무기를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가족들의 눈을 속인 완벽한 오키나와 여행 선물,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춘 진명의 이전 및 전자소송 제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그녀가 어떻게 침묵의 복수를 실행하고 그들의 짐을 전 세입자의 대형 폐기물로 처리했는지, 지금 바로 그 치밀하고 통쾌한 탈출 계획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둠이 내린 저녁, 거실의 공기는 끓는 점 직전의 수증기처럼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는 반찬이 아닌 그녀의 소유권과 존엄성이 난도질당하는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고, 시누이 아야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남편 야마토는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오리 씨,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이 진명의 문제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야? 남편 이름도 안 넣어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의사가 절대 안정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은 지금 마라톤을 뛰는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야마토 씨 월급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야카는 코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오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천천히 논의해 주시겠어요? 제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러나 아야카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핑계잖아요. 임신 초기니까 뭐든 다 봐줘야 한다.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 뱃속에서 생명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녀의 아이에게 던져진 칼날 같은 말.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모욕, 고통, 그리고 남편의 외면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제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야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말조심?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몇 주짜리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아야카가 한 걸음 다가섰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싹 오른쪽 뺨이 불타오르듯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 이을밍이 울렸습니다. 유리컵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흔들리고 젓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꾸짖음 대신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건방진 태도를 취하면 혼날 수도 있는 거지. 폭행을 당했는데도 잘못은 그녀에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마토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저 피식 웃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좀 진정해. 그것이 남편이 그녀를 위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그녀의 내면에 뿌리 내렸습니다. 화끈거리던 뺨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 5개가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복부 깊은 곳에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을 때 속옷과 손바닥에 퍼진 선명한 붉은 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계류유산 시리우류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이 옆에 주저앉아 아까 거실에서 들렸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하고 텅 빈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가정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상담 희망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굳은 결의를 비췄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중년의 하세가와 와타루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진단서, 출혈 기록, 폭행당한 뺨 사진, 그리고 밤새 기록한 사건 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분들과 동거 중이시군요. 명예 변경 압박이 있었고 폭행까지 당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저 진정하라고만 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택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위해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녀가 네라고 답하자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의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세요.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눈물이 아닌 기록 취급해. 변호사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항상 켜두고 다니십시오. 메시지는 전부 스크린샷을 남기십시오.
집안에 음성인식 스피커나 AI 기기가 있다면 로그 기록도 확인하십시오.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녀는 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었습니다. 모욕, 협박, 멸시적인 발언들까지. 날짜, 시간, 상황, 목격자까지 정확하게. 파일을 보관할 전용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모든 증거는 그곳으로 보내 클라우드에 백업하십시오. 사무실을 나서자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명료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기록한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장 먼저 작은 녹음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미 감정의 동요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효율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예 문제는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선물하고 싶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환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잠시 평화를 사는 이 단순한 인간들을 속이는 일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오션뷰 특급 호텔과 렌터카가 포함된 3박 4일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고 그룹 채팅방에 자랑스럽게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사의 이모티콘을 보냈고 아야카는 언니 최고, 사랑해 라며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며칠 전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감정 없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찻다첸 시세와 최근 거래가, 매물 상황, 중개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총 매각 예상 가격과 중개업소 연락처, 계약에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대형 폐기물, 스티커, 신청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혹시 대형 폐기물 수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 2주 뒤쯤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리인은 친절하게 신청서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네, 신청서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스티커는 미리 드려도 괜찮습니다. 오렌지색 스티커 5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스티커들이 곧 시댁 식구들의 짐에 붙여질 단죄의 표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중개인은 그녀의 정보를 듣자마자 눈빛을 빛냈습니다. 요즘 이 근방이 인기가 많아서요. 금방 팔립니다. 집은 언제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2주 뒤입니다. 그때 집이 완전히 비워질 겁니다. 2주 뒤 오전 11시. 바로 시댁 식구들이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는 날에 5시간 전으로 계약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매매 계약, 이사업체 예약, 금융기관 연락처 변경, 그리고 하세가와 변호사에게 보낼 최종 통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장 이체 한도는 최대로 올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키나와 해변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깊숙한 곳에서 얇은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마토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나온 내용물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심 특급 호텔, 스위트룸, 영수증과 레스토랑, 디너 코스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하혈하여 응급실에 실려갔던 바로 그날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아이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야마토의 스마트폰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야마토, 오늘은 못 만나. 아내가 응급실에 갔어. 베이비. 아, 진짜? 언제 볼 수 있어? 보고 싶어. 베이비 라는 이름. 그녀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선물 영수증, 택시 영수증, 호텔 멤버십 카드까지 모두 그녀가 고통받던 시기에 발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고 차갑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이미 유산으로 인해 극에 달했기에 남편의 배신은 그저 법적 공격을 위한 완벽한 탄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영수증 한 장 한 장, 메시지 카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촬영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곧바로 하세가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불륜 상대를 포함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방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영수증과 메시지 전부 있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예금, 공과금, 적금 등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돈을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녀의 이별 계획은 이제 법적 선멸전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총 748자, 금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에 꼭 맞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면 이사 트럭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녀의 짐은 단세 상자 옷, 책, 그리고 서류철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가볍게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오전 7시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짐이 새 상자뿐이라는 말에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새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트럭에 실려 떠나는 뒷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시댁 식구들의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렌지색 대형 폐기물 스티커 10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야카가 두고 간 화려한 원피스, 시어머니의 슬리퍼와 앞치마, 야마토의 운동화와 책까지 모든 물건이 상자에 담겼고 그 위에는 스티커가 붙여졌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오전 9시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신분증, 매매 계약서, 인감 서류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삑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비로소 이 공간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오전 11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했습니다. 매수인은 30대의 젊은 부부였고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떨림없이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장음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했고 그녀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완전히 타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 그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 그녀는 하세가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로부터 예정대로 정확히 2시에 전자소송을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새로 이사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짐 3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20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의 계정으로 접속된 대기 중인 서류 목록이 보였습니다. 고소장, 이혼 소송장. 오후 2시 정각, 변호사가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출 완료.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건 번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관리인님, 지금 폐기물 처리에 입회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9층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오리 씨, 어디 가세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바꿨습니다. 여세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관리인은 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화장품, 홈웨어 모두에 오렌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사오리 씨, 짐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전치엔, 거주장가 두고 간 물건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빈 거실, 빈 부엌, 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저녁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카, 야마토 순서로 차단했고 그룹 채팅방에서는 탈퇴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연락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우편물 전송 신고도 마쳤습니다. 저녁 6시,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고 옷을 걸고 책을 꽂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을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펴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나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오류의 대가였습니다. 총 1045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그 순간, 그녀는 시누이, 아야카, 하제, 잔혹한 손길과 시어머니의 비난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참을 처방받았던 임신 초기, 그녀의 뺨을 때린 손찌검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야마토 묘가 둘 다 진정하라며 침묵을 택함으로써 이 가정이 그녀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잔인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딱 일주일만 일하며 그녀의 집을 침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미 주방을 점령했고 아야카는 그녀의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던 서재를 서슴없이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잠식당했습니다. 침범은 재정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의 명의를 야마토와 공동 소유 아리먼드로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남편마저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진지하게 의논해보자며 시댁 편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밤늦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절망도 아닌 생존을 위한 냉정한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의 공기는 끓는 점 직전의 수증기처럼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진명의 문제로 그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임신 초기의 불안정함을 호소하며 논의를 미루려 했지만 아야카의 잔혹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야카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게 핑계잖아요.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뱃속에서 생명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녀의 아이에게 던져진 칼날 같은 말. 그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제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야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고 찰싹 또다시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짖음 대신 며느리가 건방지면 혼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야마토는 소파에 앉아 그저 피식 웃으며 둘 다 좀 진정해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뺨의 통증보다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붉은 손자국 5개가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복부 깊은 곳에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선명한 붉은 피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계류유산 시류 류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야카의 망건과 남편의 외면이 합작하여 그녀의 아이를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가정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하세가와 와타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녀는 응급실 진단서, 폭행 사진, 그리고 노트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메시지를 스크린샷하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복잡하고 치밀한 증거를 수집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가장 먼저 녹음기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총 1.98자, 그녀는 하세가와 변호사에게서 들은 지침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은 24시간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의 모욕, 아야카의 막말, 그리고 남편 야마토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장 하드디스크와 작은 녹음기를 구매했고,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클라우드 폴더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에 남은 붉은 뺨의 자국은 복수의 계획을 가동시키는 차가운 버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을 속이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연하게 오키나와 여행을 선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명예 문제는 돌아오시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안심했고, 아야카는 그녀를 포옹하며 언니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계획은 냉혹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시세대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2주 뒤 오전 11시, 바로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는 날에 불과 몇 시간 전으로 등기 이전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오렌지색 대형 폐기물 스티커 10장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이 스티커들은 시댁 식구들의 짐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남편 야마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얇은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심 특급 호텔, 스위트룸 영수증과 메시지, 스크린샷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하혈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절대 안정을 처방받았던 바로 그날, 야마토는 베이비 여카라는 상대와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감정의 끈마저 끊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영수증과 메시지 스크린샷을 정확하게 촬영했습니다. 즉시 하세가와 변호사에게 증거를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완벽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남편의 불륜에 대한 하바치일한 법적 선멸전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새 계좌로 자신의 모든 자산을 이체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그녀의 짐 새 상자는 이미 새 원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떨림없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휴대폰 알림으로 장음 입금처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등기, 이전류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2시, 하세가와 변호사는 약속대로 이혼 소송리과 고소장이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와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인님, 지금 폐기물 처리에 입회 가능하십니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모든 짐에 오렌지색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사하면서 두고 간 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치엔, 거주자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인은 놀랐지만 이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야마토와 시댁 식구들 전원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은행, 보험사, 우편물 전송 주소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원룸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오후 6시,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 그녀는 작은 원룸에 앉아 그들이 마주했을 당황과 충격을 상상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짐은 대형 폐기물 올 처리될 예정이며 그들의 아들은 불륜과 폭행, 방조 혐의로 소송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마의 대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그녀는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임신 초기에 시누이 아야카에게 뺨을 맞았고 남편 야마토는 둘 다 진정하라며 외면했습니다. 곧이어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집에 침범했고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의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들자 그녀는 절망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야카는 그녀에게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망언을 퍼부었고 그녀가 맞서자 또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끔찍한 폭행 직후 그녀는 하복부의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유산 리우찬 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스마트폰을 켜 변호사 치트를 검색했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는 그녀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며 기록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오키나와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부동산의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이 등기 이전 날짜를 시댁 식구들의 귀국 시간 몇 시간 전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렌지색 대형 폐기물 스티커까지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남편 야마토의 서랍에서 충격적인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짜의 특급 호텔 영수증과 베이비라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법적 선멸전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그녀의 짐 3상자는 이미 새 원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떨림없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장음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집의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2시 하세가와 변호사는 약속대로 이혼 소송 스칸마과 고소장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와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사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관리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모든 짐에 오렌지색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사하면서 두고 간 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 치엔, 거주자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야마토와 시댁 식구들 전원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앉아 그들의 충격과 혼란을 상상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짐은 하원어 대형 폐기물. 처리될 예정이며 그들의 아들은 불륜과 폭행 방조 혐의로 소송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제 대가였습니다. 총 1쫌 살육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그녀는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임신 초기에 시누이 아야칼에게 뺨을 맞았고 남편 야마토업는 둘 다 진정하라며 외면했습니다. 고디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녀의 집에 침범했고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의 명의를 공동 소유마루로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들자 그녀는 절망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교 첫 번째 단계. 침묵 속의 준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야카는 그녀에게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 척해도 아니잖아요 라는 망건을 퍼부었고 그녀가 맞서자 또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끔찍한 폭행 직후 그녀는 하복부의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유산 알리우찬 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스마트폰을 켜 변호사 말을 검색했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는 그녀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며 기록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법적 무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오키나와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부동산의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등기 이전 미험 날짜를 시댁 식구들의 귀국 시간 몇 시간 전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렌지색 대형 폐기물 스티커까지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완벽한 기만과 탈출로의 진입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남편 야마토의 서랍에서 충격적인 증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짜의 특급 호텔 영수증과 베이비 라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법적 선멸전 받들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새 계좌로 자신의 모든 자산을 이체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 결정적인 증거 확보와 재정적 분리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그녀의 짐 새 상자는 이미 새 원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떨림 없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고 장음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2시 하세가와 변호사는 약속대로 이혼 소송과 고소장 글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 법적 및 재정적 종결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와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관리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모든 짐에 오렌지색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사하면서 두고 간 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 첸, 거주자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단계. 상징적인 단절과 공간 해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야마토와 시댁 식구들 전원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앉아 그들의 충격과 혼란을 상상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짐은 대형 폐기물, 처리될 예정이며 그들의 아들은 불륜과 폭행 방조 혐의로 소송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아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7번째 단계. 새로운 삶의 시작과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총 785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했던 그녀는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초기에 시누이, 아야카, 아에게 뺨을 맞았고 남편 야마토는 방관했습니다. 곧이어 시댁 식구들 모두가 집에 침범했고 그녀가 마련한 집의 명의를 공동 소유회로 바꾸라고 압박했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을 들자 그녀는 절망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모든 것을 기록발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야카는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라는 망건을 퍼부었고 그녀가 맞서자 또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폭행 직후 그녀는 하복부의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유산, 리우찬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스마트폰을 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하세가와 변호사는 그녀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2번째 단계물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오키나와 여행 우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부동산의 집을 급매우로 내놓았고 등기 이전 날짜를 시댁 식구들의 귀국 시간 몇 시간 전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녀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까지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이것이 3번째 단계. 완벽한 기만과 준비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남편 야마토의 서랍에서 충격적인 불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바로 그날의 호텔 영수증과 베이비치라는 상대와의 메시지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법적 선멸전 가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이 4번째 단계, 좋은 때라기 결정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녀의 짐새 상자는 이미 새 원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1시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장음 입금 유효를 확인하고 집의 등기 이전 유효를 완료했습니다. 오후 2시 하세가와 변호사는 약속대로 이혼 소송과 고소장을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 법적 및 재정적 종결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로 돌아와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관리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모든 짐에 오렌지색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전첸, 거주자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단계. 상징적인 단절과 공간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야마토와 시댁 식구들 전원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7번째 단계. 과거와의 완전한 연결고리 차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앉아 그들의 충격과 혼란을 상상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짐은 미르 대형 폐기물로 처리될 예정이며 그들의 아들은 불륜과 폭행 방조 혐의로 소송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승리로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8번째 단계. 새로운 삶의 시작과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총 758자.